안녕하세요. 배우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운동으로 준비한 건강곤연, 발과 발목을 위한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발과 발목에는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등 여러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질환들을 개선하는 운동, 이 분야의 전문가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이현 교수님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대목동병원에서 족부 족관절 정형외과를 하고 있는 이영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 돼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보통 이제 자기 건강 관리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질병에 시달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관리하고 운동해서 그런 질병들을 조금씩 관리하고 더 악화되지 않게 그렇게 스스로 준비하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운동이란 게 뭐 여러 부위 운동이 있겠지만 각종 부위에 다 도움이 되다 보니까 워낙 요즘에 좀 운동 관심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족부 질환에 관련된 운동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나 운동 진행되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좀 운동을 배워보기 전에 어떤 질환이 조금 발과 발목에 문제가 되는가 먼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발과 발목 질환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가장 요즘에 이제 좀 많이들 이환이 되고 불편해 하시는 질환, 좀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만 일단은 운동 치료로 예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뒤꿈치 부분에 있는 아킬레스 건염,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 그리고 많이들 다치셔가지고 회복을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수술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자주 접질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발목 인대라든지 발목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하는 운동들 이렇게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질환들 몇 개 얘기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질환들이 뭐 각자 뭐 원인이 다르겠지만 질환별로 좀 생기는 원인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요, 나이별로 생기는 원인이 좀 다릅니다. 그 젊은 층에서 생길 때는 이제 미세한 손상이라든지 외상이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중년쯤, 그리고 여성분들 이제 폐경기라든지 이런 때 호르몬의 변화들이 또 작용을 해서 콜라겐 수축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변성, 퇴화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러한 통증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에는 부착부, 아킬레스가 딱 뒤꿈치 뼈에 붙는 부분이 건염이 오실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좀 떨어져가지고 아킬레스가 이렇게 노듈이라고 해서 결절 같은 게 만져지면서 변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 안쪽, 뒤꿈치 바닥 쪽에서 약간 내측에 이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발목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단은 반복적인 외상 때문에 오는 만성 불안정성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급성 손상일 때 회복기에 또 이제 재활 치료 같은 게 또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주제가 오늘 운동이잖아요. 네. 운동으로 뭐 질환별로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다를 텐데 좀 임상에서 경험해 보셨을 때 좀 운동을 꾸준히 하신다면 이런 질환의 좀 개선 효과가 실제 느껴지는 정도로 좀 큰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의사들도 궁금해하고 또 환자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계적으로 대규모 스터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논문들을 분석을 해서 이 운동이 과연 효과가 있냐 아니면은 별로 효과가 없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킬레스 건염이랑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했다라고 재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에서는 이 운동 치료를 아주 근본으로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충격파나 주사 치료 이런 거는 이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의 회복을 도와주는 입장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스스로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서 낫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목 인대 불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대가 좀 약하면은 주변 근육이라든지 관절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서 조금 더 발목이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우리가 스스로 운동을 해서 인대가 약한 대신에 주변 근육이 강화가 돼가지고 발목의 접질림이라든지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혹 또 오늘 얘기할 질환들은 정말 운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생각보다 네. 정말 운동의 효과가 이 발과 발목 질환에서는 크다. 네, 이렇게 그렇죠. 강조해 네. 주셨습니다. 그럼 사실 운동도 굉장히 뭐 중요하겠지만 뭐 여기 심재희님도 말씀하신 거 신발 고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신발처럼 네. 좀 약간 생활 습관들 그런 것도 맞아요. 또 좀 지켜야 되거나 뭐 하면 안 될 생활 습관도 분명 있을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 근막염은 이제 흔히들 이렇게 단축돼서 오랫동안 이제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네. 잠잘 때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피고 자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 손도 이렇게 쭉 피고 자지 않고 오므리고 자듯이 네. 발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오므리고 네. 자기 때문에 족저근막이 엄청 수축되고 아킬레스가 수축된 상태에서 7시간, 8시간씩 수면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갑자기 땅을 딱 딛고 하려면은 뭉쳐있고 위축돼 있던 족저근막이나 아킬레스 같은 것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신전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면서 미세한 손상들이 생기고 그때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트레칭을 하고 땅을 딛고 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일어나서 팍 딛는 게 아니라 좀 맞아요. 스트레칭을 해주고 예. 네. 언제 스트레칭을 하냐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네. 스트레칭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는가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외에도 뭐 신발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특히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 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신발의 형태로도 조금 개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에는 뒤꿈치 축을 한 2, 3cm 정도 기존보다 높이시면은 아킬레스가 아웃스트레칭 잡아 당겨지는 그런 효과가 조금 줄어들게 되죠. 혹시 그 뒤쿠션 말씀하시는 맞아요. 키높이 깔창이라고도 조금 하는데 너무 높은 거는 또 발 앞부분의 변형과 이제 불편함을 줄 수가 있지만 기존보다 한 2, 3cm 정도, 1, 2cm, 2, 3cm만 높이더라도 아킬레스에 가해지는 로딩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한편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발의 아치 모양이랑도 관련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요족이나 이제 평발 같은 경우에는 족저근막염을 일으킬 확률이 좀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방향으로 체중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밀착형 깔창 같은 거나 힐컵이라고 해서 바닥 쪽에 좀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착장을 하시면은 조금 회복이 되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목 불안정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발목 아대라고 하죠. 발목을 잡아주고 보호대 같은 거. 네. 그게 이제 연성이 있고 좀 딱딱한 게 있고 말랑말랑한 거. 안쪽에 이제 철심이나 플라스틱 판 같은 걸로 꽉 잡아주는 게 있고요. 그냥 스트랩으로 돼 있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활동성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꼭 굳이 이렇게 딱딱한 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하시더라도 발목이 접질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착용을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불안정이 있고 뭐 발목이 자주 빈다 할 때 운동하러 나갈 때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런 신발 선택이나 여러 가지 좀 요소 얘기해 주셨는데 걷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해 주셨습니다. 걷는데 좀 순서 제가 요즘 러닝 되게 유명하다 보니까 맞아요. 뭐 어디부터 디뎌야 되냐 뭐 이런 것도 되게 논쟁이 많았잖아요. 좀 건강한 보행은 좀 규칙이 뭘까요? 일단은 발이 닿는 우리가 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언제나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발 바깥날로 체중이 흘러가서 앞으로 이렇게 엄지발가락으로 힘을 주고 앞으로 나가거든요. 이게 보통 걷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달릴 때는 어떨 것 같아요? 뒤꿈치가 땅에 잘 안 닿습니다. 전속력으로 막 달리면은요. 앞부분으로만 이렇게 막 달리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발의 앞부분만 이렇게 하중부하가 이제 계속 생기고 아치에 영향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부담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걷는 거는 보속이 일정하고 보폭을 이제 어깨 넓이 정도의 보폭을 가지고 걷고 이제 또 상체의 그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바라보고 기본적으로 내 눈이 바라보는 시선보다 한 10에서 15도 정도 상방을 보고 걸으면요. 허리 뒤쪽으로 그 등 근육이랑 이제 목 뒤의 근육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신전이 되면서 내 몸의 중심이 가운데로 이렇게 좀 돌아와요. 우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몸의 중심이 앞쪽으로 좀 쏠리잖아요. 딱 몸의 펴고 중심 좀 그러는 중요합니다. 거죠. 예, 네. 앞으로 좀 딱 이렇게 몸의 중심을 내 센터로 맞춘 상태에서 뒤꿈치부터 이렇게 발 바깥날 앞 그리고 발가락으로 끝으로 힘을 딱 줘서 앞으로 걸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참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정말 그 재활하는 의사들이나 이제 정형외과, 스포츠 정형외과 의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지면의 네. 컨디션이에요. 아, 어디서 어떻게 걷느냐 엄청 중요하거든요. 너무 딱딱한 데서 예. 뭐 뛴다거나 뭐 푹신한 데서 뛴다거나 이런 거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맨발로 바닥 집에 요즘에 또 이제 장판이 없어지고요. 아, 네. 막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데서 이제 물론 집은 너무 예뻐지지만 족저근막염이나 이제 지방 패드 위축증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그런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하고 막 이렇게 스태핑하고 막 그러시면은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신발 신느냐, 러닝화 신고 이제 워킹화 신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바닥의 상태 또 노면이 울퉁불퉁한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막 자갈밭이라든지 이런 데서 걷는 거는 기본적으로 발에 좀 약간 무리가 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래서 운동하는 이런 데 보면은 아스콘 바닥이라든지 뭐 러닝 이렇게, 트랙 같은 거 러닝 트랙 말씀하시는 같은 거죠? 거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런 잘 갖춰진 데서 운동하는 게 아무래도 부상 방지라든지 내 병이 이렇게 혹시 있으시면 더 안 좋아지는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죠. 그런 거를 신경을 많이 쓰고 운동하는 게 실은 좋습니다. 왜냐면은 네. 어떻게 보면은 더 요즘에 100세 시대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오래 네. 써야 돼요. 내 발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소모품 개념으로 건강을 위해서 운동 많이 하세요 이렇게 말했지만 발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계속 하다 보면은 다치고 족저근막염 뭐 아킬레스건염 이런 거 막 오고 막 이랬으니까 약간 이런 걸 안정하게 하면서 내 건강도 전신 건강도 잘 챙기는 운동 그런 습관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 짚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족욕 같은 게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지 그것도 네.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흔히들 족욕도 이제 옛날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족욕이라는 게 어떤 근거가 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세족이라는 거를 진짜 옛날부터 보면은요 굉장히 좀 약간 성스러운 그런 그렇죠.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막 유럽 쪽에서도 발을 씻어주고 이런 부분들 그런 이제 이미지가 왜 생겼냐면은 실은 이제 옛날에는 신발이라는 것도 굉장히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많이 걸어야 되고 전쟁 나가고 이러면은 또 많이 걸어야 되고 발부상은 쉽게 붙고 그렇기 때문에 발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던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발을 닦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 이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제 너무 이제 뭐 상처가 나면 물 닿지 않게 하세요. 깁스에 물 들어가면 다리가 상처가 납니다. 뭐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다치고 나서 수술하시고 뭐 혹은 병에 걸리시고 나서 발의 위생 상태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당뇨발 같은 거. 네. 그래서 그런데도 비누로 깨끗이 씻어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첫 번째는. 또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다는 건요. 약간 따뜻한 물에다가 족욕이라는 거는 좀 담그고 있잖아요. 흔히들 우리 물리치료 받을 때 가면은 물론 이제 저주파 치료라고 해서 경피적 저주파 치료 같은 걸로 이렇게 전기 자극 막 주는 것도 있고 뭐 다른 치료 뭐 이제 무슨 이제 마사지 같은 것도 있고 도수 치료도 있고 하겠지만 대부분의 물리치료의 기반은 심부 열치료, 표층 열치료, 레이저 치료 뭐 이런 거는 다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네. 열을 가해서 혈액순환을 막 높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족욕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뜨거운 물에 잠깐 딱 닿으면은요, 그건 표층열 치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표층열 치료는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치료 개념에서는 아주 중요하진 않고, 심부열 치료 같은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안쪽에 족저근막이라든지 아킬레스건에 딱딱하게 굳은 걸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면은 족욕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를 한다면은 그 안쪽에 있는 구조물까지도 따뜻하게 이제 좀 유지가 되면서 혈액순환도 많아지고 좀 부드럽게 변하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학적 근거는 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는 낮에 족욕하는 것보다는 잠자기 전에 족욕하는 거를 좀 권장을 많이 해드려요. 일상생활 하시고 조금 주무시기 전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무슨 질병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이 낮에 족욕하고 활동을 하면요. 혈관이 확장되고 막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더 붓고 약간 그러네요. 불편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활동을 하면은 이제 발 자체에도 또 땀이 차거나 뭐 쉽게 말해서 습도 조절이 잘 안 되면 무좀이나 2차 감염이나 봉화지경 같은 것도 쉽게 올 수 있어서 잠자기 전에 좀 상처가 없다면은 잠자기 한 30분 정도 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조격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잠자고 조격한 다음에는 이제 얇은 베개 하나 정도 올려놓고 주무시면은 붓기도 좀 가라앉고 이제 혈액순환도 좀 도움이 되고 아킬레스라든지 뭐 족저근막 이외에 콜라겐 구성되어 있는 성분들의 이제 발에 여러 부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위에도 조금 탄성과 유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격도 뭐 하루를 마치기 전에 딱 해주면은 피로 해소나 그런 이완을 해주는 효과가 네,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빨라지면 피로 해소 이런 것도 그 안쪽에 젖산 같은 것도 쉽게 이제 흡수가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조직들도 약간 유기적이고 이제 탄성 있게 변하는 우리 흔히 도가니탕 같은 거 네. 드시면은 네. 팔팔 끓으면 이게 원래 그런 거 딱딱하잖아요. 딱딱하다가 약간 네. 말랑말랑해지는 네, 맞아요. 그런 게 거기 있으니까. 안에 딱 하면 딱 끓이면 말랑말랑해지듯이 그렇죠. 그런 것 같은 효과를 약간이라도 좀 기대하는. 그게 물론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조격하면 낫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도움될 수 측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질환이 있는지, 운동이 효과가 있는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이렇게 짚어봤는데, 네. 그럼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지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그러시죠. 운동 종류에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일단은 소개해 주시면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이라고 하면은요, 스트레칭 쪽이랑 근력 강화 쪽이랑 그리고 이제 밸런스 운동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목은 이 세 개가 다 중요한데 발목 주변의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도 중요하고요. 발 안쪽에 내재근이라는 게 또 있어요. 발의 안에서 이제 근육이 시작하고 끝나는 거를 내재근이라고 그러고 발에서 이제 발 바깥쪽에서 시작하고 발에서 끝나는 거를 외재근이라 그러는데 이 내재근 운동 같은 것도 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의 그 근력이랑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발목이 움직이는 각도라든지 운동성 되게 중요해요. 이건 가동 범위 같이. 네, 맞아요. 가동 범위랑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킬레스건, 족저근막 같은 게 너무 딱딱하게 굳으면 발목의 운동성이 좀 저하되죠. 운동력이 가동 범위가 좀 줄어들어요. ROM이라고 하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발목이 잘 안 움직이는데 어디를 많이 걸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정 부분에 발바닥 특정 부분에 힘이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운동이 참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 스트레칭, 뭐 각도 이런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요. 그 알고 보면은 그 힘줄이랑 네. 뭐 근막이랑 인대 이런 데에는 안쪽에 엄청 작은 센서들이 다 붙어 있어요. 됐어요. 예. 그 센서는 뭐 고유 수용 감각,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감각이에요. 균형을 좀 담당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인대 한번 접질리고 나면은 자꾸 나는 발목 계속 접질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센서가 한번 인대 손상을 당한 다음에 그런 센서가 고장이 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걔네들을 이제 남아있는 센서의 수를 조금 확보를 하고 그 바이오 피드백, 내가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부분에 약간 감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밸런스 운동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좀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칭이 그러면 가장 첫 번째 간단하니까요. 어떤 걸로 시작해 볼까요? 뭐 일단 가장 편한 게 수건이죠. 네, 수건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시청자분들도 보시면서 수건은 뭐 집에 다 있으니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 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발의 이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이렇게 탱글탱글하게 만져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여기 해보실래요?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가만히 하면은 물렁물렁할 거고 네. 엄지발가락을 뒤로 이렇게 딱 이렇게 제껴보세요. 오, 요게 팽팽해졌습니다. 팽팽해지는 부분. 네. 그게 바로 족저근막입니다. 아, 이게 족저근막이에요? 네. 근데 앉아서 이렇게 당기면은 족저근막이 엄청 당겨지잖아요. 네. 실은 다리를 펴고 해도 족저근막이 많이 당겨지거든요. 아, 이렇게 그냥 피기만 해도요? 네. 근데 이게 실은 그러네요. 혼자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거는 운동이죠. 네.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데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야 이게 스트레칭이겠죠. 네. 근데 이게 실은 저도 이제 50이 다 되니까 네. 이게 잘 안 당겨져요. 이게 아, 그러면은 이걸 네. 손이 짧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건을 좀 이용을 해서 이건 지금 저희가 하는 건 족저근막 스트레칭. 네, 맞아요. 족저근막도 스트레칭이 되면서 실은 이게 다리 피고 하면 아킬레스 스트레칭도 같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발끝에 걸고 이렇게 당겨주면 스트레칭이 되죠. 실은 족저근막 스트레칭 되게 종류가 많아요. 네. 뭐 이제 벽을 밀고 이렇게 뒤꿈치를 이렇게 구부리는 것도 족저근막 스트레칭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땅 딛기 전에 하려면 어떤 스트레칭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못 하겠네요. 없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몇 초 정도 이거를 발가락에 거는 거죠? 네, 이렇게 발가락에 걸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네, 맞아요. 몇 초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까? 보통 이거를 한 네. 50초, 60초 정도를 한 개라고 한 번 스트레칭 하는 거라고 해서 10세트 정도 하는 거를 10분 네, 그 정도로 권장을 좀 드리고요. 좀 약간 내가 족저근막염이 좀 심하다 하면은 15에서 20세트도 하고 나서 이제 발 딛고 생활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아침이 되게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발을 네. 다. 그리고 이제 실은 우리 몸이 좀 신기한 게 다리를 구부리고 이렇게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하는 게 족저근막은 하기가 편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아킬레스는 그렇게 스트레칭이 안 되거든요. 아킬레스 스트레칭은 다리 펴고 아까 전에 수건으로 이렇게 당기면은 네. 이거는 족저근막 스트레칭 플러스 아킬레스 스트레칭.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이렇게 해주는 게 둘 다 스트레칭.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당기면은 족저근막만 스트레칭이 좀 많이 돼요. 지금 조아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펴기가 힘들다 하셨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조금 굽히고 아니, 네, 굽풀이 만약에 족저근막염만 있다 하시면은 이렇게 다리를 그 사자 모양으로 네. 만들고 모아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제껴주시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하면 족저근막이 탱글탱글하게 만져진다고 했죠? 네. 요것도 요렇게 되면 족저근막만 아프실 땐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무릎 이렇게 펴가지고 하면은 아까 전에도 저도 이제 허리도 땡기고 종아리도 땡기고 네. 하니까 이제 수건을 긴 걸로 하셔야 돼요. 네. 수건을 긴 걸로 이렇게 해서 해서 쓰시고 쭉 당겨주고. 네, 그렇게 하면 아킬레스랑 족저근막 다 스트레칭이 되고 앉아서 이렇게 이제 모양을 반절 정도 양반다리 모양으로 해서 엄지발가락 뒤로 이렇게 쭉 당기시면은 족저근막 스트레칭이 되고 한번 시작하면은 처음에 하면 이게 팽팽하잖아요. 네. 이게 거의 50초, 60초 정도 당기고 있으면요. 되게 이게 좀 약간 발바닥이 좀 뻐근한 느낌까지도 들어요. 자극이 좀 온 거군요. 네, 맞아요. 이게 오랫동안 하면 그렇게 되고 좀 쉬었다가 또 오랫동안 잡아 당기고. 근데 이게 다른 이제 족저근막염 이제 운동하라고 이렇게 나눠드리면 그 안에 엄청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게 네. 스트레칭 이렇게도 하고 벽 잡고 밀고 뭐 이렇게 또 타올 크롤이라고 이제 발가락으로 이렇게 다이스 잡는 거 주사위 같은 거 작은 거 잡는 것도 있고 수건 잡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테니스공 같은 걸로 바닥에 굴리기 뭐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족저근막염 운동이라고 돼 있는데요. 다른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에 지금 바로 말씀드렸던 발 뒤로 이렇게 스스로 당겨가지고 제껴서 직접적으로 족저근막염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네, 볼 수 맞아요. 있겠네요. 가장 치료 효과가 좋아요,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실은 일어나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그냥 평소 때 우리 아침만 스트레칭하고 이제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낮에도 이제 해야 되는데 뭐 테이블 안에서 이제 움직이면서 뭐 낮에 업무하고 일하시고 이러면 데스크 작업하고 그러시면은 바닥에 이제 롤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그 타월 크롤이라고 해서 이제 바닥에 네. 수건을 이렇게 깔아놓고 네.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발가락으로 이렇게 수건 잡아 올리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네. 또 이거 잘 되면은요, 진짜 조그만 걸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요만한 거라도 네. 조그만 거라도 맞아요. 근데 너무 동그란 건 잘 안 잡히니까 네. 주사위 같이 정육면체 뭐 이런 걸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타월 크롤 같은 거는 이제 실은 족저근막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무지애반증 악화를 조금 막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뭐 소건막류라고 해서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제 아픈 거 이런 중족부 통증 이런 거에도 다 도움이 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재근 운동이에요. 네. 그럼 도움이 되겠네요. 좀. 네, 발 안에 이 근육들을 약간 더 튼실하게 만들어주니까 요 안쪽에 내재근이 이제 흔들리면은 중족부 통증이라든지 무지애반증 뭐 이런 것도
쉽게 더 악화될 수가 있죠. 이게 뭐 치료 효과가 엄청 좋다기보다는 악화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발 안쪽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침팬지나 이런 애들은 발로 이렇게 나무 잡고 가잖아요. 엄청 힘세잖아요. 네, 발 악력도 엄청 크고. 근데 사람은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직립보행이랑 이제 많이 오랫동안 지구력 있게 많이 걷는데 발의 모양을 투자를 많이 한 거거든요. 아치 모양이랑 이런 걸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내재근이 약간 실은 이제 약간은 좀 퇴화됐다고 할까? 완전 퇴화까지는 아닌데 약간 영향력이 줄어든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은 그런 영향 때문에도 그런 변형, 발가락 변형이라든지 발가락 이렇게 구부러지고 갈퀴 쪽 뭐 이런 것도 변형들이 막 잘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 수건 이렇게 발가락으로 짚는 거나 주사위 짚는 거 그리고 엄청 잘하시는 분들은 콩도 집어요. 콩을 집어요, 벌써? 네. 제가 이걸 안내를 해드렸더니까 안 들었더니 뭐 이제 70대 후반이신데 집에서 주사위 하다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는 너무 쉬워서 이제 콩도 집는다고. 콩으로 하신다고. 호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뭐 그런 관심을 갖고 이제 해보는 걸 보면은 이제 물론 그것 때문에 그걸 함으로써 다 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건강에 관심 가지고 이제 발 변형도 예방하고 뭐 이런 데 도움이 되는 본인이 이제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스트레칭 배워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좀 어떤 운동을 배우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약간 실은 서서 하는 스트레칭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이제 서서 하는 스트레칭이랑 이제 결국에는 이게 밸런스 운동도 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거죠? 기본적으로 서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시고 손을 마주했습니다. 네, 뒤로 하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 어디가 당기나요? 이 앞에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면요. 네, 뒤에 종아리가 빡 당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쪽이 당깁니다. 맞아요. 이거 벽을 짚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쉽게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아킬레스 운동이에요. 그럼 제가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잘 안 보여서 이쪽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쪽 카메라가 있거든요. 네, 이쪽에서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벽을 이렇게 밀고 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종아리를 당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허리랑 뒷목까지도 이렇게 신연을 해주시면요. 일하시다가 이제 요즘에 뭐 이렇게 타이핑 치고 막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이 이제 아킬레스 이제 운동으로서는 참 좋은 운동들이에요. 그 다음에 일어선 김에 실은 근력 강화 운동은 좀 이따가 하고 밸런스 운동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 연세 있으신 분들은 밸런스 운동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실수하면 밸런스 보드 같은 데서 중심 잡으라 그러면 분명히 넘어지시고 그렇죠. 균형을 못 잡으시죠. 그러면은 거의 크게 다쳐요. 그러니까 이제 밸런스 운동은 이제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젊은 친구들은 이제 스포츠 센터 같은 데 가면은 밸런스 보드 같은 거 올라가고 그 널판지 같은 거에 이제 중심 잡는 것도 많이 하고 가운데 이게 찌도처럼 돼 맞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제 좀 내가 조금 이제 60이 넘고 했을 때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밸런스 운동 너무 무섭다 하면은 가장 쉬운 거는 벽 잡고 이렇게 한 다리로 서는 거예요. 이렇게만 서주는 거다. 서고 뒤꿈치 이렇게 들고 뒤꿈치 자세를 좀 잡고 이제 이게 좀 너무 쉽다. 너무 쉬울 수가 있잖아요. 이제 한 손만 옆으로 이렇게 짚고 이렇게 해서 뒤꿈치 한 발 딱 들고 뒤꿈치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한 60초 정도 버텨보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런 거 놓고는 조금 위험하죠. 손 놓고는 좀 이제 자신 있다 하면 그 다음에 괜히 운동하다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손을 한쪽을 잡아주는 걸 많이 좀 추천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는 거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들고 이 운동이 실은 이제 중심 잡는 것도 영향을 많이 주지만요. 종아리 근력 운동도 돼요. 그러네. 여기 혹시 땡깁니다. 종아리 근력 운동도 되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 종아리 근력이랑 허벅지 근육은 우리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해요. 펌핑을 막 해줘야지 하지의 혈류가 위로 빡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근력 운동도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동시에 균형 감각도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균형과 종아리 근육까지 잡을 수 있는 맞아요. 한 발 서서 까치발 들고 이렇게 하는 거. 넘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잘하는 사람만 하면 좋겠어요. 손 떼는 거는 손을 잡은 상태에서 정말 절대 안 넘어지겠다 싶은 그러니까 하다가 다칠까봐. 근데 이제 좀 더 잘하고 싶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손도 떼고
밸런스 보드 이렇게 반절 타원 형성돼 이렇게 반절 잘려 있는 것처럼 생긴 보드에서 중심도 잡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또 전문적으로 가면은 막 Y 밸런스 테스트라고 해서 다리를 꼬고 이렇게 네. 중심 잡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네. 이제 중심 잡기가 어려워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것도 할 수가 해서. 있습니다. 뒷다리 쭉 펴고 네. 이쪽으로 다리를 좀 꼬아서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해서 네. 중심을 잡는 거 이런 것도 해볼 수는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 균형 운동이 참 중요합니다. 밸런스 운동. 저 밸런스 운동 엄청 강조하거든요. 발목 인대 수술을 하신 분이나 혹은 만성 불안정성, 내가 자꾸 발목 접지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손 짚고 뒤꿈치 들고 하는 거랑 밸런스 운동, 이런 밸런스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어디 좀 울퉁불퉁한 걸 내가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그렇죠. 할 때는 산길을 좀 가신다거나 맞아요. 뭐. 그럴 때는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체평형이라든지 고유 감각들 많이 좀 회복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앉아서 다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근력 운동인가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보통 저 탄력 밴드,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제 근력 강화 운동은 이제 아까 전에 내재근 운동도 근력 강화 운동이고 종아리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이긴 하지만 우리 잘 쓰는 근육 말고 잘 안 쓰는 근육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쪽에 있는 근육은 후경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후경골근. 여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여기 네. 여기 안쪽으로 뽁 들어간 데가 이제 주상골인데 네. 주상골부터랑 이제 중족골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이 종아리 뒤쪽으로 가는 게 이제 후경골근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발을 4번 시키는 효과를 줘요. 4번. 제기차기. 이렇게. 네. 제기차기 효과. 네.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반대발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나? 네. 이 5번째 발 뿌리 쪽에 있는 제오 중족골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서 종아리 쪽으로 바깥쪽으로 가는 게 이게 비골근이에요. 비골근. 네. 비골근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발목 인대 보통 잘 삐면 어디가 끊어지나요? 발목 바깥쪽. 네. 접질릴 때도 안쪽으로 꺾이면서. 맞아요. 접질리잖아요. 안쪽으로 꺾이면서 접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자꾸 안쪽으로 이렇게 꺾이니까 근육을 강화시키려면 뭘 강화시켜야 되냐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야지 발목이 잘 안 접질릴 거 아니에요. 네. 흔히 말해서 이제 발목 인대라는 거는 관절이라는 게 뼈랑 뼈가 떨어져 있으니까 인대라는 거는 정적인 안정성이에요. 이렇게 붙여놓은 고리 같은. 네. 하지만 근육이랑 힘줄은 동적인 안정성이다. 이렇게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딱 수축하면은 관절이 딱 붙어주니까 네. 동적인 안정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적 안정성이 바깥쪽 인대가 부족하다 그러면 바깥쪽의 동적 안정성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꾸 발목이 이제 불안정이 심하고 이제 발목 자주 접질리고 하시면은 비골건 강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물론 안쪽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네. 비골건 강화 운동을 하려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밴드를 고무 밴드를 걸고, 하고 네.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을 미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발을 미는 그런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셔야 돼요. 안쪽으로 밴드를 이렇게 당기면서 발은 바깥쪽으로. 네, 맞아요. 네. 이게 정면이 아닌가.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면은 여기가 탄탄해져요. 제가 이거 실은 저는 별로 이걸 많이 안 하는데 환자한테 맨날 환자분들한테 보여다 보니까 여기가 많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다 됐어요. 보니까. 네. 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네.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하시면 되고. 이거는 몇 번 정도 해주면 좋을까요? 이거는 한 30분 정도를 그 수술하고 나서 네. 바로는 시작 안 하거든요. 저는 네. 한 이제 보통 고정을 한 3주 하고 풀르고 이제 관절 운동 아까 전에 구축이 생기니까는 ROM 운동 같은 걸 한 3주 하고 그 다음부터 비골건 강화 운동을 시키는데 수술하신 분들은 30분 정도 하라고 해요. 30분이나. 네, 수술한 다음에는 30분 정도 물론 이제 안 아픈 수준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그냥 만성 불안정성이다 이러면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아침에 근육이 늘어나질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꾸준히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강도도 또 중요하긴 한데
뭐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10분이라도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수가 있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30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10분씩 3번 해도 되고. 그렇죠? 나눠서 해도. 네, 그리고 이걸 그러면 저는 시간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면은 제가 그래서 테이블 네. 하나 갖다 놓으시면 좋은데요. 이게 마지막. 네. 네, 네. 후걸골 네, 거기까지. 안쪽. 네. 안쪽까지 하고 네. 테이블 다리가 보이나? 근데 보통 일을 할 때요. 다리 한번.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로 할게요. 그냥 아까 전에 밴드 고정돼 있다고 치면. 네, 밴드를 가지고 안 다니죠. 그렇죠. 밴드 뭐 네, 화장실에 누가 없죠. 밴드를 가지고 다녀요. 그냥 이제 물론 집에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이런 벽 같은 기둥 같은 게 있으면요. 네. 여기다 대고 이렇게 미는 거예요. 바깥쪽으로. 그럼 여기가 단단해지거든요. 밴드랑 같은 효과네요. 어떻게 네, 보면. 맞아요. 저항감으로 이쪽 근육을 단단하게 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은 일하다가도 운동 못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그렇죠. 그냥 30분 금방 합니다. 그래서. 고정돼 있는 무언가에 그냥 밀기만 하면 된다. 네, 벽에다 밀어도 되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면은 이쪽 근력이 단단하게 지금 요거 발을 요거 네, 벽 쪽으로 이렇게, 벽 쪽으로 이렇게. 벽 쪽으로 밀어주신 겁니다. 네, 벽 쪽으로 밀면은 좀 바깥쪽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약간 평발이 심하다. 네. 혹은 이제 부주상골염이 조금 있다. 근데 부주상골염은 이제 또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또 악화가 될 수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안쪽에 이제 아까 전에 건 거랑 반대쪽으로 이 밴드를 걸고 이렇게 당기는 제가 뭐 여기 밴드 알겠습니다. 네, 밴드 안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좀 반대죠. 아까 전이랑 아까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밀었다면 왜 네,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주죠? 안쪽으로 이렇게 신발을 벗고 네. 이렇게 안쪽으로 밀면은 여기에 힘이 이쪽으로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후경골건 강화 운동. 옛날에는 그 비골건 강화 운동만 막 하라 그랬거든요. 네. 뭐 그게 제일 중요하다. 네, 아까 전에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인대 손상 있는 다음에는 비골건 강화 운동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더니 비골건만 강화하면 커플 밸런싱이라 그래서 이 바깥쪽이 강화됐는데 안쪽은 강화가 안 되고 오히려 균형이 안 맞아요. 네, 그러면 좀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정면 카메라.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는 경우 때문에 이게 이제는 약간 개념이 비골건 강화 운동은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발목 주변 근력 강화 운동을 다 같이 해줘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후 비골건 강화 운동 하신 다음에는 발목 이제 인대 안 좋으신 분들 후 경골건 강화 운동도 좀 같이 해서 밸런스를 좀 잡아서 이제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영 교수님과 함께 스트레칭부터 균형 잡는 훈련 그리고 네. 또 안쪽 바깥쪽으로 다 근육을 키우는 운동 좀 배워봤습니다. 오늘 배우신 운동을 꼭 따라해 보시면서 뭐 족저근막염이나 여러 질환이 있으시거나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꼭 발목과 발 건강을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은 좀 질문이 많이 네, 들어와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할게요. 리얼트루님께서 아킬레스건 쪽은 스트레칭을 하면 더 늘어나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좀 하는 게 좋을지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보통 파열이 있다거나 뭐 아킬레스 밑에 손상이 이제 커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거나 아킬레스 건염도 되게 종류가 많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자가 면역성 질환 때문에 오는 아킬레스 건염들이 있어요. 류마티스라든지 강직성 척수염이라든지 루푸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원인 때문에 자가 면역 때문에 오는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 통풍이 또 이제 아킬레스 건 쪽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자극을 막 자꾸 하면은 염증이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안 좋고 아킬레스 파손이 있는 경우도 이제 단축이 돼가지고 이제 다 붙은 다음에 단축이 돼서 이제 아킬레스 스트레칭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면은 회복기 동안에는 굳이 스트레칭을 하지 않는 게 좋죠. 오히려 그 보조기 같은 것도 뒤꿈치를 이렇게 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신발을 신기기 때문에요. 그런 것도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착부 건염이라고 해서 이제 아킬레스 붙는데 오는 다른 이제 변화들이 막 있을 수가 있어요. 태형성 변화라든지 뭐 아킬레스
뼈가 막 이렇게 튀어 올라온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도 좀 조심은 하셔야 돼요. 그거 말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킬레스 변성이나 퇴행으로 인해서 아킬레스가 단축되고 오그라들어서 오는 아킬레스 건염 쪽은 스트레칭을 하시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리얼트로님께서 지금 어떤 아킬레스 건염을 가지고 계신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정상적인 상태시거나 말씀해주신 거에 해당한다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다. 네, 거의 대부분이 근데 네. 요즘에는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좀 여러 가지 종류의 아킬레스 건염들이 전부 다 많았다고 보긴 했는데요. 이제 자가 면역성 질환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아킬레스 건염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가 늘지는 않고 그대로 있는데 퇴행성 아킬레스 건염들의 수는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점점 약간 스트레칭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빠르게 질문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영도님께서 만 61세 여성이신데 발목이 자주 아파서 검사하니 복사뼈 안쪽에 관절염이 있다고 들으셨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방법과 어떤 운동이 좋은지 좀 물어보셨습니다. 네, 이건 좀 오늘 주제랑은 다른데 이거는 운동으로서 좀 약간 예방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반 관절염이라고 해서 발목 안쪽 관절이 이렇게 딱 뼈끼리 붙는 거거든요. 그러는 경우에는 이제 쪼그려 앉기를 좀 자제하시고 입식 생활, 뭐 의자에 앉고 식탁을 쓰시거나 침대에서 누워서 주무시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하셔야 되고요. 계단 오르기 이런 거 좀 많이 하시면 안 되고 무거운 물건 많이 들고 이런 걸 좀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관절이 닳아서 이제 뼈가 관절을 보호하고 있는 관절이 이제 뼈를 보호하고 있는 연골이 닳아가지고 이제 관절끼리 뼈가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에 놓이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동으로 하면은 조금 더 닳아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습관들을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심재희님께서는 이게 신발을 바꿔보고도 했는데 새끼발가락이 걸을 때마다 아프다고 하는데 좀 의심되는 질환이 있을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흔히들 이제 며느리 발톱이라 그래서 발톱이 여기 하나 더 이렇게 액세서리로 나가지고 이제 발이 이제 신발에 끼어가지고 아프신 분부터 시작을 해서 발가락이 이렇게 네 번째 발가락 밑으로 들어가는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데 갈퀴 쪽으로 이제 오실 수도 있고 이 중간 부분이 튀어나와가지고 염증이 생기는 소건막류 이런 것도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발 바꾸고 하면은 좀 단번에 좋아지지는 않으시니까 좀 볼폭이 넉넉한 거 신으시고 염증이 좀 해소되고 나면은 좀 나아지실 수도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자극이 되면 더 아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체크는 한번 해보시는 거 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권희님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힘줄도 같이 끊어지나요? 이렇게 좀 질문 주셨습니다. 건이라는 게 힘줄이에요. 인대는 따로 뼈와 뼈를 이으면 인대고 근육이랑 뼈를 이으면 건 이꼴 힘줄. 네, 건이 끊어진다는 건 힘줄이 네, 끊어진다는 아킬레스 건이 아킬레스 힘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달세미님이 족저근막염 진단받았는데 뭐 질문 주셨는데 저희가 좀 오늘 얘기 나눴던 네, 거를 맞아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스트레칭. 앞부터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칭하고 운동 같은 거 꼭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활 습관도 몇 번 짚었잖아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승혜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뼈 옆에 탁구공만한 덩어리가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걷다가 자꾸 발이 쓰러지고 통증이 있는데 좀 이유가 궁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덩어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죠. 우리 뭐 양성 종양, 뭐 물론 악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발목 주변에는 악성 종양이 잘 안 생기고요. 있다고 하면 뭐 흑색종이랑 특이적인 그런 병이기 때문에 보통 양성 종양이고 복숭아뼈 바깥쪽에 있다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거는 결절종이라고 해서 물혹 같은 거. 두 번째는 그 점액낭염이라고 해서 발 바깥쪽에 이제 쿠션, 스펀지 같은 쿠션이 있거든요. 거기에 염증이 감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 뭐 그거 이외에도 지방종이라든지 뭐 다양한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제거를 하시고 나면은 그 안쪽에 이제 연부 조직이 같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쿠션 같은 부분이 좀 없어지고 뼈에 딱 밀착해 있고 피부가 밀착해 있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경우에는 두꺼운 양말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적극적인 자극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심한지를 좀 모르겠는데요. 너무 심하게 이제
중간층이 없다면은 그 부분도 약간 수복을 시켜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리길님이 마지막에 딱 질문 주셔서 요거까지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근 지인이신가요? 우리 교수님, 우리 후배 후배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여튼 특별히 접질린 적 없는데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을 걸어갈 때 자꾸 접질리게 됩니다. 발목 보호대를 차고 다니는 것이 도움될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마 신장내과 선생님. 네. 교수님이셨군요. 네, 선생님이셨구나. 네. 그 바닥이 평평하지 않은 곳을 자꾸 걸을 때 접질립니다. 도움이 되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막 이렇게 크고 대단한 발목 보호대가 아니더라도 소프트 스트랩 수준의 그 이제 부드럽고 탄성 있는 스트랩, 그리고 그런 것이 요즘에 뭐 테이핑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거의 비슷한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호대하고 걷는 게 조금이라도 낫고 전화로 주시면은 제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채팅창 전화로도 상담 가능한 네, 지인이시니까.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BAP님 질문. 네, 다리를 안쪽으로 접질려서 굉장히 고생하고 통증은 많이 줄어서 걸을 수 있지만 강화하려고 까치발 걷기 같다 하는 게 좋다는데 그렇게 까치발 걷기를 하면 너무 아픈데 하다 보면 느는 걸까요? 까치발 걷기를 아까 전에 따로 이렇게 까치발을 해서 앞으로 걸어 나가지 마시고요. 균형 잡는. 벽을 잡고 뒤꿈치 드는 거 아까 전에 보여드렸거든요. 그런 게 이제 중심을 잡고 이제 아까 전에 감 센서, 우리 균형을 맞추는 고유 수용 감각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손 떼고도 하기 어려우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뒤꿈치 들고 한 다리로 서는 게 가능하고 중심을 잘 잡는 거를 바이오 피드백 연습을 자꾸 해줘야 된다면은 아까 전에 알려드린 대로 까치발로 앞으로 걸어 나가시지 말고 벽 잡고, 혹은 벽을 한 손으로 잡는 게 힘들면 두 손으로 잡고, 또 두 손으로 잡아도 힘들다면은 약간 벽에 더 가까이 기대세요. 기대면 체중을 벽에다가 이렇게 많이 한 다음에 뒤꿈치 들고 하면은 훨씬 용이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심 잡는 거 연습하시면 되고요. 까치발로 앞으로 걸어 나가는 거는 넘어지시기도 쉽고 또 종아리도 아프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이영 교수님과 함께 발과 발목을 위한 건강 운동 살펴봤습니다. 사실 뭐 많은 질문이 더 있었는데 저희가 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다 답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만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말씀으로 함께해 주신 이영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함께 많은 질문과 채팅 보내주신 시청자분들도 모두 감사드립니다. 발은 굉장히 저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지식과 운동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라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